새로운 기술의 연이은 개발과 발전으로 인해서 세계의 무기들은 다양하게 개량되고 발전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 미사일 기술 역시 높아졌는데요. 그중 특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사일이 바로 극초음속 대함미사일입니다. 해당 미사일은 타격하려는 장소의 방어 체제를 무시하고 요격할 수 있는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이 미사일의 공격을 대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의 기술력이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미사일들이 발전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많은 나라에서 무서워하는 미사일 중 하나가 바로 극초음속 급강하 대함미사일입니다. 극초음속 급강하 대함미사일은 하이퍼소닉 미사일의 한 형태로서 대상을 향해 아주 높은 속도로 이동하는 미사일로서 이런 종류의 미사일은 기존 초음속 미사일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며 더욱 먼 거리를 더 짧은 시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빠르기만 해서 이 미사일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이 미사일의 무서운 점은 상대편 레이더에서 예측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반격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해당 미사일은 해군이나 해상 작전에서 주로 사용되며 대함 미사일로 분류됩니다. 또한 적군 함선을 파괴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며 극초음속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른 반응이 가능하여 적의 대응을 어렵게 만들어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성능의 미사일은 기술적으로 매우 도전적이기 때문에 개발하거나 생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연구가 필요하며 아주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대상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것 역시 정말 어려운 일이기도 한데요. 이런 미사일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방산업체에는 한 가지의 숙제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극초음속 급강하 대함미사일을 방어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인데요. 놀랍게도 한국이 자체적으로 극초음속 급강하 대함미사일을 방어하는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공중에서 극초음속으로 급강하하는 적의 대함미사일의 신호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한 것인데요. 국방과학연구소는 적 미사일이나 그 외의 위협 신호를 탐지하는 2차원 방향 탐지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위협 신호의 방위각을 측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고각까지 2차원 방향을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하게 됐다. 공중에서 발생하는 적의 위협 신호도 찾아내 함정의 미사일 탐지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미 2020년부터 개발에 착수한 해당 기술은 현재 한국의 해상과 공중에서 오는 적의 위협들을 더욱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술은 내년에 건조될 예정인 6,500톤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인 KDDX에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러한 기술을 이지스 구축함과 무인기 등 다양한 장비에 탑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자체적으로 방위 물품을 생산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의 방위산업이 더더욱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그리고 극초음속 급강하 대함미사일만큼 주목받는 것은 바로 한국형 이지스함인 KDDX입니다. 이전에 한국 호위함이나 구축함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선체와 전투체계, 센서와 무장까지 한국의 기술로 개발되고 있으며 크게 4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면 고정형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가 있습니다. 기존의 이지스함에는 S밴드 단일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다면 여기에 추가되어 X밴드 레이더까지 함께 적용되는 듀얼 밴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두 레이더는 각각 장거리와 단거리 레이더인데 이로 인해서 기존의 이지스함의 능력에서 추가로 탄도 미사일 탐지 추적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요격 임무까지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통합 마스트 적용이 있는데요. 국내 최초로 적용되는 기술이며 세 번째로 전기 추진 체계가 적용되는데 이 체계의 원리는 전기자동차의 원리와 비슷하게 작동되며 가스터빈과 디젤 발전기로 전기를 생산하여 함대를 기동시키는 장치입니다. 네 번째로는 스마트 기술로서 인력 절감형 무인화 자동화 기술이 확대되며 소수의 인원으로 함정을 운용할 수 있게 설계되었으며 KDDX는 약 190명으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자체적으로 방산물품을 생산하는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으며 거기에 이러한 이지스함을 건조하는 기술력을 자체적으로 보유한 나라는 더 없다고 봐도 되는데요. 이처럼 한국의 국방기술력은 점점 더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며 그로 인해 세계로의 수출 역시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형 이지스함인 KDDX에 대한 소식을 접한 일본의 반응 역시 있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이지스함 KDDX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이 해낼 줄 알았지. 일본의 기술로는 절대 만들 수 없잖아. 하이브리드형 이지스함인가? 국산 잠수함조차
엔진은 외주로 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완전히 꿈같은 이야기군요. 잘 모르겠지만 가스터빈과 디젤 발전기를 실을 거라면 발전이 아니라 직접 스크루를 돌리는 게 더 좋지 않나? 아니면 초전도 수류 제트 추진이라든가 전기 구동 추진 기관이라던가 말이지. 고출력이 되면 가스터빈에서 발생하는 전력 정도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미국의 해군도 포기했는데 한국 해군이 해냈다는 거야? 스크루를 돌리는 모터와 발전기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져서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 뻔해. 예전에 비슷한 걸 만들었다고 들었어. 문제는 전환하는데 20분 정도 걸려서 쓸모가 없었던 적이 있었다고 했었어. 발전기가 부서지고 움직일 수 없게 된 독도함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선형 레일 거는 대기 중 저항이 너무 많아서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니까 미군도 연구하고 있을 뿐이지. 침수되어 승무원이 감전되는 게 벌써부터 눈에 선하네. 엔진은 토크가 일정하지 않은 것 같고 모터나 기어를 끼우지 않으면 전역에서 같은 토크로 갈 수도 있지. 발전 쪽이 확실히 에너지 효율이 좋은 것 같고 말이야. 지금의 전차는 하이브리드인 게 당연하고 역시 차라면 A 파워일까나. 한국은 고용량 인버터나 발전기도 만들지 못하면서 또 독일이나 도시바에 의지하려는 건가? 자위대는 가스터빈과 전기 추진의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이었을 게 분명해. 드론을 떨어뜨릴 정도면 그래도 제법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지. 기초적인 기술이 없으니 어차피 또 하자품이나 만들겠지 뭐. 대북 대책에 저게 필요한가? 그보단 역시 일본 대책이라는 게 뻔해 보이네. 선박용 가스터빈은 한국도 못 만들고 있어. 발전용 가스터빈은 미츠비시의 라이선스를 받고 있고 말이야. 터빈 블레이드를 제조할 수 있는 곳은 일본을 포함해 몇 개국밖에 없지. 그 나라 중에 한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도시바는 이제 포함 안 된다고 들었어. 또 일본 기술을 훔쳐간 거냐? 총원숭이들. 지금은 파워 일렉트로닉스가 진화하고 있는 중이며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도 종합 전기 추진을 채용하고 있으니까 저런 기술이 가능하죠. 직접 엔진으로 스크루를 돌리는 것과 아마 효율은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KDX-1은 광개토 대왕, KDX-2는 이순신. 이번에는 과연 안중근일지 윤봉길일지 모르겠네. 저런 건 갑자기 폭발해버릴 것 같아. 하이브리드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 미국에서는 자동차에서도 사용되는 최첨단 기술이지. 전쟁 중에는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도 실적이 있다고 들었어. 저 CG 함대는 언제쯤 실물을 볼 수 있을까요? 또 계획뿐인가? 일본은 더 이상 너희 한국을 도와주지 않아. 자동차조차 우르르 타버리는 나라 아니야? 근데 한국 너네 전기 고갈됐잖아? 너희들 정말 무지하구나. 자동 미사일을 준비하는 편이 더 저렴하겠어. 레이저 무기는 유효사거리가 얼마나 될까 궁금하지 않아? 장거리가 될수록 전력이 많이 필요한 게 뻔하지? 우선 분별 없이 개발 계획만 내고 있을 뿐인 것 같네. 저 이지스함은 6,500톤이 기준이야? 아니면 최대인가? 최대라면 일본의 범용 호위함과 비슷한 크기일 듯. 램 어택으로 도로 관에서 함수 레이저포의 영거리 조사에 의한 용답만 가능하다면 아마 화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네. 우크라이나에서 레이저 무기가 러시아 전투기를 쓰러뜨리고 있더라고. 아마 그게 프랑스제인가 그랬어. 꽤 비싸겠지만 성능이 제법 우수해. 전기만 있으면 항속력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 슬프게도 조선 기술은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위에 있어. 캐나다가 잠수함 12척도 한국에서 구입할 예정이고 일본도 한국형 잠수함을 가져온다는 예상이 더 유력해지고 있어. 한국 잠수함에는 KVLS가 있어서 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거든. 조선 기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유럽에서 한국산이 팔리는 것도 납기가 빠른 것과 저렴하다는 조건 때문일 거라고 봐. 저런 쓸데없는 일에 돈을 쓰게 되면 끝장이군. 일본은 절대 한국을 따라 해서는 안 돼. 이상으로 한국의 이지스함 KDDX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